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정우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어서요. 김병건 기자님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취재 때문에 김병건 기자님이 국회에서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시는 대로 김병건 기자님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뭐 추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춘 추위가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서정현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뤄야 될 아이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눌 얘기는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6차 탄핵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번 불법 개헌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어제 증인으로 현재 출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오늘 뉴스를 거의 도배하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부수국 끌어내라라고 했던 그동안의 일관된 증언을 어제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 또 이 말꼬리 잡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측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제는 또 인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은 사람이라고 하면 했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후에 1분 15초 만에 인원이라는 말을 또 쓰면서 정말 입만 벌리면 굴하다 입 벌고 얘기가 있는데 또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몇 가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이미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뿐만 아니라 여인영, 이진우 등 지금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용현 지시를 받았을 때 마이크를 끄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작전 지휘 요 상황실에 있었을 때 마이크를 끄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하 부대원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의 지시사항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개헌과 관련돼서 헌재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당시의 군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관련된 이 지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가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번 불법 개헌과 관련된 윤석열의 이 부당한 지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증인은 차고 넘친다. 이 부분이 일단은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707 단장이 일단은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시종일관 입 꼭 다물고 눈 감고 있었습니다.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했던 얘기와는 다른 입장의 변화가 있었고요. 봤더니 윤석열 측에서 일단 증인으로 불러 세웠더라고요. 차치하고. 근데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오자마자 윤석열 때려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언 내내 쪽지 쓰고 변호인단이랑 얘기하고 건네주고 대단히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초지일관 일관된 본인의 입장을 어제도 얘기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오늘 썸네일도 있지만 어제 윤석열이 정말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은 뭐냐면 홍장원이 공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김병주 TV에 출연하면서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만들어졌다라면서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좀 기가 찼던 부분인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당사자들을 콕 집어서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라는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윤석열 측에서 했던 얘기가 뭐죠? 구속 체포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공수처의 수사다. 뭐 그리고 최근에는 헌재 재판관들 흔들기 아니었습니까? 불법 뭐 이게 편향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공작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또다시 제가 보기에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탄핵 변론은요. 이 불법 계엄이 헌법에 맞냐 안 맞냐. 헌법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법리 공방을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법리 공방은 아예 하지 않고 있고요. 하는 것이라고는 말꼬리 잡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법리 공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지금 법리 공방을 하려면 근거가 있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네, 우리 김병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네, 예. 일단 김병건 기자님 왔으니까 다시 새롭게 인사 한마디.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재밌게. 그러면 좀 이따가 유언비어 보관소에서 예.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6차 변론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6차 변론 관련돼서 얘기를 좀 지금 했고 법리 공방은 안 하고 말꼬리 공방만 한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분위기가요. 오늘 의원실 몇 군데 돌아가 봤는데 뭐 당당한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뒤에서 어차피 윤석열 오늘 또 면회 갔다 온 그 구구남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리 공부는 안 하고 말꼬리 공방만 하고요. 법리 공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포기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를 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법리 공방이 아니라 말꼬리 공방만 하고 말꼬리 변론만 하고 있고 결국 지금 탄핵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내란 프레임에 탄핵 공작 이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저께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기사는 많이 안 됐는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많이 안 나왔는데 거기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후배 기자한테 그 질문을 좀 해봐라라고 했던 건데 이유는 뭐냐면 권영수 대표가 지난번에 계엄령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없냐? 그랬더니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아픈 질문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95%가 계엄령은 정당하고 계몽령이고 탄핵은 네.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비대위원장이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양수겸장이죠. 네.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갔어요. 쓱 일단 쓱 넘어갔죠. 그게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여하튼. 근데 오늘 제가 오전서부터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 취재를 좀 했어요. 국민의힘 쪽 얘기는 좀 뒤에서 하면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제 6차 변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국민의힘 쪽 얘기는 어차피 지금 윤석열 면회 줄석이 지금 뭐 번호표 뽑고 있잖아요. 그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제 일단은 제가 주목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불법 수사 불법 구속 얘기해서 이제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하면서 또다시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오니까 이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라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를 했고요. 자,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어제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황교안.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먼저 부정선거론자와 부정선거대열의 신입으로 합류한 윤석열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재는 개편이고 유유상종이라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부정선거 음모란의 환장의 커플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안 오셨어요.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민경욱 의원님. 민경욱 의원은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님까지 오셔야 최종 저기 합체가 된다. 완전체가 된다. 삼각편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합류하겠죠. 뭐 아니면 차라리 그 앞에서 뭐 방송을 하든가 때리든가.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됐고요. 제가 사실 어제 약간 이게 보면서 좀 울컥했던 게 있었어요. 요 얘기는 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됐죠. 네. 기소됐죠. 네. 근데 오늘 진술 거부권 한 번도 행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 오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수서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 제출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12월 5일 비아폰 녹음이 안 되니까 김용현이 당당히 가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하 지휘관 다 처벌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걸로 판단했다. 그래서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야 된다.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준점이 돼서 나중에라도 자기가 안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그 기조로 동일하게 자기는 진술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긴 했다. 그건 인정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준점을 잡고 싶어서 자수서를 제출했고 그대로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충암고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요. 여인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진우도 말이 왔다 갔다 했고 어제 나갔던 김용태도 마찬가지로 말이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을 안 바꾸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딱 둘이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이 말 자체가 참 진정한 군인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어차피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도소라는 공간이 어떤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있는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단어가 자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이 흔들릴 수 있어서 적어놨다.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 저는 그리고 지금 입장을 바꾼 사람들, 뭐 이진우 지금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뭐 그러시면 뭐 이미 동아일보 통해가지고 어제 단독으로 다 이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수행장교 통해가지고 다 나타났고 심지어는 블랙박스도 지우라 그랬어요. 그 차에 안에 녹음됐던. 근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다 포렌식으로 복원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전 어떻게 망가뜨렸으면 뭐 어렵겠지만, 근데 말 바꾼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마 말 바꾼 사람들은 자기는 이게 불법인지 몰랐고 윤석열이 또 그 얘기도 했잖아. 이준우가 법률가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다 싶어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 이하 부대원들이 다 찍어 갔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반성하는 입장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법정에 서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들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을 앞두고 지금 두 축의 스탠스가 틀린 거야. 말 바꾼 사람들의 스탠스와 일관되게 얘기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통 두 가지 유형이잖아. 나는 무죄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감량을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사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맞아요. 사실대로 있는 대로인데. 네, 내가 처벌을 어떻게 됐든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나쁘지 않았다. 진실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스탠스로 가는 것이 별 달아서 지금 다 이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스탠스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야 군인이죠. 예. 저는 어제 이거 보고 좀 울컥과 찡했습니다.